안녕하세요. 영양 만점 사회 소진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재미나게 사회 수업을 듣고 또 사회 실력도 튼튼하게 키워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 중 마지막 인문 환경을 배울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의 교통 발달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곳, 먼 곳으로 갈 때 걸어가기 힘든 장소는 다양한 교통수단들을 이용해서 가곤 하죠. 우리가 이용하는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과거에도 그대로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등장을 하고 이러한 교통의 발달 때문에 우리 생활도 점점 더 편리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볼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챙겨가야 할 영양소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과거와 오늘날의 교통 발달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의 발달로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인문, 환경의 변화와 달라진 국토 모습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 여행을 갈 때 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제일 빠른 바로 고속열차를 탔거든요. 이때 2시간 40분 정도가 걸렸던 걸로 기억나요. 잠깐 한숨 자고 또 살짝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도착해 있더라고요. 정말 빠른 시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옛날이라면 이렇지 않았다고 해요. 1970년대였다면 2시간 40분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절대 갈 수 없었고요. 서울에서 대전을 좀 지나서 대구 못 가서 김천? 그 정도까지만 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해요. 분명 1970년대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빠른 교통수단인 고속열차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진 변화를 볼 수 있겠죠. 실은 1970년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기차가 새마을호라는 기차였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약 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4년 이후에 고속열차가 등장하면서 이제 약 2시간 40분 만에 전보다 훨씬 빠르게 부산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빠르게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생활도 달라졌겠죠. 예전 같았으면 서울에서 부산에 갔다가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다시 서울로 가기에는 너무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2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은 가서 실컷 놀고도 또 오더라도 아주 늦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런 변화를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1980년대와 2018년도에 교통도라는 지도를 보고 달라진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과서 74쪽에 바로 교통도, 다양한 이 교통망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가 보여져요. 도로나 철도, 항구, 공항 등을 나타낸 지도가 교통지도, 교통도거든요. 이걸 같이 살펴보셔도 좋겠고요. 선생님이 이 지도를 대신 보고 또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과거에 비해서 1980년대에 비해서 2018년도의 교통도는요. 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1980년대에는 그냥 좀 빈 공간, 여백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따라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요. 이거 못 그리겠어요. 정말 많은 이 고속국도가 생기면서 그물처럼 막 얽혀져서 보이고요. 항구도 늘어났고 공항 수도 늘어났고 또 이 1980년대에는 안 보였던 새로운 교통시설도 등장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주로 보여지는 교통수단들이 철도교통과 해상교통이었어요. 철도를 이용해서 다니거나
배를 타고 다녔던 것이죠. 자, 그런데 2018년이 되면서 고속국도의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구석구석 전국을 연결해주는 고속국도도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이 고속국도들이 다양한 도시를 통과하고 있어서 차를 가지고 우리 전국을 다니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또한 2018년에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국도는 1980년대와 다르게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고속국도가 많으면 많은 차가 더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철도와 고속국도의 변화를 좀 더 보니까 1980년대에는 철도가 더 발달했지만 2018년에는 고속국도가 훨씬 더 발달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요, 1970년대 경부고속국도가 완공이 되면서 전국토가 1일 생활권으로 연결되었대요. 그래서 1980년대 교통도에도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국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생활권은요, 통학이나 통근 등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때 활동하는 범위를 말해요. 하루 안에 다녀올 수 있는 생활권이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2004년에는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1일 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 생활권, 반나절 안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또 항구의 수가 늘면서 산업에 필요한 원료의 공급이 원활해졌고요. 공항의 수도 늘다 보니 지역 간의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졌습니다. 자, 주요 공업 지역의 위치에 주요 항구가 분포하고 있었는데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항구로 운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구가 있는 곳에서 공업 도시가 발달하기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 모습은 1980년대와 2018년 모두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지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서 더 다양한 교통시설이 들어섰고 국토의 구석구석을 그물망처럼 잘 연결해주고 있고 또 이러한 교통의 발달 때문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지역 간 이동 시간도 줄어들면서 지역 간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직접 걸어서 가거나 또는 뭐 말을 탄다거나 그랬던 적도 있었죠. 차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 등장을 했지만 아직 고속국도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엄청 오랫동안 좁은 길을 꼬불꼬불 다녔던 기억도 있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은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서 강릉으로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때 차를 타고 놀러를 가면 꼭 대관령 고개를 넘었는데요. 이 대관령 고개를 넘을 때 정말 빙글빙글빙글빙글 이 꼬불꼬불한 그 길을 갖다가 이 돌아서 가야 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서울에서 강릉으로 갈 때 이 곧장 터널이 뚫리면서 훨씬 더 시간이 빨라졌고요. 또 꼬불꼬불 차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서 예전에는 정말 멀미를 많이 했었는데 멀미할 일도 별로 없더라고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한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것이 바로 교통의 발달로 달라진 우리 생활의 모습이죠. 또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갈 때도 서울에서 예전에는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에서 또다시 배를 갈아타고 제주도에 갔다면 이제는 바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금방 도착하게 되었죠. 자, 교통의 발달. 자, 실은 이 교통 발달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구와 산업 발달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 국토의 모습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와 또 우리나라의 교통도,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지역 분포도를 세 개를 나란히 두고 보게 되면요. 음, 뭔가 겹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업이 발달해 있고 또 교통망이 아주 얼기설기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곧 인구가 많은 곳에서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과 교통도 같이 발전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산업과 교통, 인구, 도시는 서로가 영향을 미치며 발전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발달했고, 교통망이 발달하면 사람들의 이동도 빨라지고 물자의 이동도 신속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산업이 성장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오면서 더욱 많은 도시가 생겨나고 더욱 많은 인구가 이 도시로 몰려들며 교통과 산업도 함께 발달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우리 국토의 모습 또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시가 생겨나고 인구도 많이 증가했고요. 지역별로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고 앞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도 더욱더 발전했습니다. 서로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고 있는지 다들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그동안 배웠던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모두 다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보여졌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또 우리 국토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이것이 완공되면서 전 국토는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해주는 이것은요, 바로 경부 고속북도 되겠습니다. 경부 고속북도. 자, 1980년대에는요, 우리나라의 교통도를 보면 철도와 고속국도가 주로 보입니다. 특히 철도로 연결된 이 지역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하지만 2018년도에는요,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이것이 전국 구석구석을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속국도이죠. 자, 고속국도가 더 많은 지역을 더 아주 잘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서 국내 곳곳을 다니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많은 차량이 이동하기도 좋아졌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요, 2004년에 개통되었던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졌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게 되었죠. 바로 고속철도입니다. 경부고속국도는 일일 생활권, 고속철도는 반나절 생활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간의 거리를 점점 더 멀게 느낄까요? 가깝게 느낄까요? 너무 쉬웠나요? 그래요. 점점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두 지역 간의 거리가 줄어든 건 아니지만 빨리 다녀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 멀지 않은 지역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인문 환경에 관련돼서 다양한 내용들을 배워보고 또 문제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새로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국토를 중심으로 배워봤다면 이제 사람을 배워봅시다.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라고 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권리 또 정의로운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10강에서 만나요. 안녕!